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 현장 박정윤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들과 이 끊임없는 소통과 그리고 도전으로 이 공동의 성장을 이루고 이 사회복지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미래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계신 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임태봉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제주에서 이 서울까지 오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임태봉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있는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이 사회복지사협회 제12대 회장이 이제 얼마 전에 추인되셔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게 추대 형태, 시청자분들은 좀 추대 형태가 뭔가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추대 형태에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셨고 또 어떤 포부를 갖고 또 연임에 성공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선거가 있었는데요. 저의 생각과 상관없이 추대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게 된 것이죠. 사실은 진작에 불출마 선언을 해서 사실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젊고 참신한 후배들이 나와서 조금 더 개혁적으로 변혁적으로 사협회를 이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성이 낮다는 거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간호사, 교사, 의사 같은 분들은 다 전문가 그룹인데 그분들의 신뢰도나 인정도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포부라고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도민사회에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치는 누구도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한 가장 전문가 그룹인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진정한 도민이 원하는 전문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인구가 약 65만 명인데요. 네. 그중에 1만 2천 명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단법인 단체로는 적지 않은 인구이죠. 네. 다시 말해서 맨파워 그룹으로서 앞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중점적으로 둬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바쁜 시기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당선 이후에? 네, 어떻게 보면 네. 추대된 회장의 부담이 더 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3년을 되짚어보고 또 상임위원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제도를 재정비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본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바쁜 지금 하루하루를 지금 지내고 계신데 지난 3년간 협회를 이끌면서 이 진성 회원이 1,200명을 돌파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제 기록하셨더라고요.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회복지사 간의 어떤 화합을 이끄는데 분명히 임 회장님만의 또 이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기억해 보니까 지금 28년 전에 아마 사회복지계에 입문을 했네요. 네. 그때 당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과 28년간 아마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그 애환이나 희망을 몸소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그 과정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 소통과 공감 능력을 조금 확장시켜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안는 공감 능력 네. 또는 소통 능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겠지요. 또 한 측면은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되고 나서 보통 이제 직선제 회장이면 예. 그 직선제 회장에 걸맞는 권한이나 기능이나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냉소적인 문화가 네. 팽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협회 입장이나 회장의 권한을 많이 이양을 한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사업 부분이나 예. 인사 부분, 예산 부분들을 전부 회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나눠준 것이죠. 예. 그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요. 행복위원회, 소통위원회, 그 다음에 성장위원회, 특별위원회라는 111명의 상임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나 네. 권한을 나눠드렸고요. 또한 보통은 이제 직선제 시대에 이런 대의원, 운영위원, 상임위원들을 회장의 측근이나 회장과 관계된 네.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는데요. 저는 공개 모집을 하였습니다. 네. 상대 진영에 이렇게 그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이건 저를 지지했던 사회복지사건 누구나 희망과 열정만 있다면 네.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눠드린 그 배경이라면 그러한 배경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을 또 경청도 하셨고 네. 그 이면에는 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미래지향적인 제주 이 사협의 제주 사회복지사협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그 키워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미래지향형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지향점, 사실은 이건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지난 3년의 경험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 같은 그 라인워커들 출신들, 현장 사회복지사들, 밑바닥에서 정말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 이러한 현장에서 열심히만 하면 사실은 이러한 약자들의 복지가 완성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만 열심히 해서 복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결합돼야 되고요. 공공의 정책이 결합돼야 되고요. 현장의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복지는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전문성과 정치와 정책이 결합돼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죠. 네. 결국엔 제주 사회복지사협회도 이제는 모든 영역이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는 자기 경영을 해야 되겠다. 셀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조직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 그런 그 방점을 두게 되었고요. 예. 앞으로 우리 제사협의 미래 비전은 또는 미래 지향점은 자기 경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 자기 경영은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의 가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우리 사회복지 영역의 가장 전문가. 예. 둘째, 우리 1만 2천의 맨파워 그룹의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력.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정책적인, 현장적인 그러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미 9개월여간에 걸쳐서 국내 최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요. 제주도 내 45명 사회복지사들에게 9개월 동안 기획 전문가, 정치 전문가, 정책 전문가 과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예. 앞으로 이 45명은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자기경영 과정에서 대단히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그 45명이라는
일단은 생소하죠. 네. 우리는 봉사와 헌신, 뭐 희생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경영계에서나 얘기하는 자기 경영을 얘기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경영은 우리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네. 그래서 성원이 있었고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젊은 연령층도 좀 궁금해요. 젊은 사회복지사분들 오히려 또 더 열심히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떤가요? 연령층별로는. 아무래도 네. 사회복지사들이 직선제 시대를 경험하면서 정치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네. 물론 우리의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네. 주로 20대, 30대, 40대까지의 그 젊은 층의 사회복지사들이 대단히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뭔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 회장님은 이제 제가 보면은 이 사회복지의 그 평사회복지사에서부터 이제 관장까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걸어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별로의 어떤 과정별로의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메모도 해 놓으셨을 거고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 내년이면은 원래 지금 서귀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계시잖아요. 그 네. 10년째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면들을 봤을 때 이 서귀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의 어떤 그 걸어온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서귀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요? 네. 제가 2008년도에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네. 제주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귀포로 가게 되면서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죠.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주시가 모든 교육, 의료, 행정, 그리고 후원자, 심지어는 복지적 측면에서 뭐 정보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에 막상 가보니까 제주시에 비해서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인력, 자원, 후원, 봉사자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열악한 그 자원 배경 이면에 더 중요한 문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조직 구성원들의 약간 냉소적인 문화와 약간 제주시에 비해서 패배주의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우리가 뭐 평가를 좋아하진 않지만 평가도 상대적으로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부임하고서 2009년도부터 10개년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8년까지 내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선 이러한 열악한 조건이나 여건 자체를 앉아서 그냥 이렇게 탓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아주 위험 요인과 단점,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한테 주어진 그 관광지로서의 강점이라든가 기회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전 직원이 같이 했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미래 비전 10년을 세웠고요. 가장 중요한 조직의 냉소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6년 동안 직원들의 성장과 냉소주의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약식 세미나를 진행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사회복지 그 고객들의 소비자 트렌드가 삶의 질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삶의 질의 대표적인 사업인 스포츠 여가 문화와 관련된 아예 스포츠 여가 문화 팀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소비자 주권주의 시대에 맞게 고객 감동팀을 만든다든가 아예 직제를 아예 개편하는 작업도 그때 당시 모든 것을 시작했고요. 더욱더 그 중요한 것은 3년 정도 지나는 시점부터 직원들이 약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생겨가면서 직원 스스로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복지관 또한 혁신기관의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시설의 물리적인 공간들도 뭐 1층은 뭐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다 개조해서 개방을 한다든가 네. 또 복합 문화 여가 센터 형태로 서귀포 시민들을 다 오게 만든다든가 왜냐하면 저희 복지관이 다소 외곽지 시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 한번 와 보시면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결국엔 성과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아주 낮은 평가 조금 이렇게 이러한 그 직원들의 패배주의적인 조직 문화에서 지금은 여성 사업 평가, 직업 사업 평가, 활동 보조 서비스, 사회 서비스, 복지관 평가, 전국 평가에서 거의 1등이나 최우수 기관을 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사회복지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예.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3천여 분이 아마 코엑스에 와서 세계 사회복지 대회를 했는데 우리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관의 혁신 사례가 제가 가서 발표하는 영광도 얻기도 네. 하였습니다. 물론 다시 이제 내년부터 10년 다시 우리의 미래 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관의 혁신은 계속될 겁니다. 서귀포 시민들의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10개년 계획 안에서 분명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또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수치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 수치로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모든 영역에서 성과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꿈꾸는 사랑방이라는 이 분관을 개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방이 도대체 뭔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되게. 네. 네. 사랑방은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 마을의 복지 문제를 마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또는 그 공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만들게 된 계기가. 서귀포는 아직까지 농어촌형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분관이 위치해 있는 중문이라는 곳은 더욱더 읍면 수준의 시골스럽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장애인에게 역량 강화를 시켜서 사회 통합을 시키는 걸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은 장애인들을 역량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늘 그 지점이 문제였어요. 네. 장애인만 역량 강화를 시키면 장애인만 이렇게 별도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은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대상을 분리하는 순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참여할 부분이 아니구나라고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끼리 그냥 사업만 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 통합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면 우리 그 사회복지 서비스 고객을 재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입니다. 주민 안에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꼭 장애인만을 떨어놔 버려요. 주민 안에서 그러한 그 장애인과 주민들이 같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해서 스스로 장애인에 동참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지향하고자 하는 게 바로 복지 문화마을 만들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방. 사랑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대화들이 있고 거기에서 소통 공간 과정을 거쳐서 마을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자가 되고 평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육지라고 하죠. 제주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지역에서의 약간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이렇게 님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또 꺼려하는 그런 성향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극복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사실 좀 지역 주민들 간에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좀 합의하고 또 이야기가 됐는지요? 네. 예. 우리 복지관은 뭐 다른 복지관도 비슷할 겁니다만은 본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 때요. 사실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비포 서비스와 본 사업과 애프터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결합되는 게 네. 사업의 성과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 자본, 다시 말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신뢰와 네. 상호 호혜,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된다 하는 이 사회적 자본 사업을 대단히 사전 사업으로 공을 들여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7, 8개월 동안 분관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돌아가면서 네. 원탁 토론을 다 실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네. 우리 마을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위한 분관이 들어서고 이 마을에 장애인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마을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약자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명품 마을을 만듭시다 하는 취지이죠. 그러한 작업이 그 어떠한 그 작업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요. 그러한 동기부여가 성공 여부에 따라서 분관 사업의 확장성이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대단히 많은 시간,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쨌든 절차적인 그 합의를 계속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눈여겨지네요. 네, 예, 네. 예.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제주도 장애인 그 수영에 또 무슨 직함을 갖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네, 그 연맹 제주도 장애인 수영 연맹 회장직을 또 겸직하고 계신데 네. 이 제주도 하면은 온통 사방이 다 진짜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에 대한 또 조예가 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10회죠. 올해도 이 전국 제주도 지사배 전국 장애인 수영 대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대회였나요? 굉장히 서울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대회인데요. 아, 네. 수영연맹 회장은 2005년도에 장애인 선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수영연맹 회장을 맡아달라고 네. 이렇게 저 기억으로는 뭐 한 2달여 이상 아마 저랑 대화를 네. 했죠. 그래서 맡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는 뭐 어떻게 보면 수영은 조금 이렇게 사치스럽거나 좀 장애인들이 하기엔 그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수영연맹 회장을 맡게 되었고요. 장애인들에게 수영은 운동 측면에서의 수영이기도 하지만 재활 측면에서 건강 측면에서의 수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종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전국 대회가 1년에 각 시도에서 약 5회에서 6회 정도 개최가 되는데요. 참가를 해보면 수영 그 대회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본질은 경기력 향상입니다. 예. 그냥 기록이 단축되었나 뭐 이것만 네. 보고 예.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전국 대회에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그 스포츠와 복지를 결합한 다시 말해서 수영과 힐링을 결합한 축제 형태의 컨셉을 예. 가져가 보자. 그래서 이제 전국에 모니터를 한번 했죠. 예. 17개 시도 수영연맹에. 그러면 그 휴가와 그 경기력 향상과 수영대회를 겸한 일정을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정말로 참여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피드백이 왔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성껏 제가 이제 또 복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스포츠와 복지를 결합해서 정말로 명품 대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하에 무려 2박 3일 동안 대회를 개최하고요. 1년에 한 번 경기력 향상과 더불어서 1년 동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힐링 프레임을 연동시켜서
그 조금 호응을 얻고 있죠, 사실은. 네. 임 회장님의 어떤 그 현업에서의 경험이 스포츠까지 녹아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또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올해 그 어떤 이 수영이 하나의 대회가 아니라 축제가 된 건데. 네. 네. 예. 올해는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가 넘는 사람들이 더 출전했죠. 단일 종목에 352명의 선수단들이 출전한다는 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네. 뭐 스텝이나 심판까지 하면 500여 명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대단히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가 10주년이 되면서 그동안 장애인 수영 선수들이 10년 동안 같이 경기력도 향상되고 나이도 들어가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아름다웠던 추억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더 희열을 느끼죠. 이런 사진 컨테스트 같은 예. 것도 했고요. 또 다양한 이벤트 사업도 했기 때문에 올해 나름대로 10주년 사업으로는 의미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가 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제가 네. 뉴스에서요. 네. 네, 그 어떤 건가요? 네.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예, 예. IPC라고 합니다. 예, 예. 국내 대회에서 이 IPC 대회 인증 대회는 제주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증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제주도 경기 대회에서 기록이 인증되면 세계 기록이 인증된다는 거예요. 물론 IPC 대회 인증을 받으려면 대단히 까다롭겠죠. 다양한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죠. 심판의 문제, 경기장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단히 신뢰할 수 있는 명품 대회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러니까 중앙회죠,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그 올해 이제 그 회장 오승환 회장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사협 혁신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큰 게 크다는 점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사무총장 공석을 비롯해서 뭐 산적한 과제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 부회장으로서 이 한사협의 어떤 현안은 무엇이고, 좀 뭐 짧게 질문은 제가 드리겠지만 일단 한사협의 어떤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게 워낙 오랜 기간 우리가 이렇게 지속된 문제라서 이번에 이제 20대 오승환 회장님이 이렇게 당선이 되셨죠. 그 한사협의 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거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정통성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회장의 문제 이전에 정통성의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통성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그 조직의 신뢰성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와 전통을 인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믿음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 체계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들이 회원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정통성이 조금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그 회장님이 이렇게 그 선출되시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통성 수립과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사협이 그동안 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에 있는 코넬대에서 개구리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답니다.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개구리가 혹시 몇 도시에서 가장 헤엄을 잘 치는지 아세요? 15도시라고 합니다. 예. 15도시에 맞춰서 개구리를 넣으니까 개구리가 참 헤엄을 잘 치더래요. 그래서 1도씩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도, 30도가 지나도 개구리는 그냥 따뜻하다 하는 느낌으로 그냥 헤엄을 유유히 치다가 정확히 45도가 되니까요. 개구리가 그냥
조용히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 시사하는 게 뭘까를 한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같은 개인이나 우리의 조직들, 직능들은 조직성에 포함되어서 이 사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급변하는데 말이죠, 세계가. 네. 그런 측면에서 90만 사회복지사들의 중심 그 단체인 한사협은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우리 조직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조직의 미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원하는 것이죠. 예.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을 그 회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통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서히 이러한 조직들은 아까 개구리의 실험처럼 네. 안주하거나 퇴보하거나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렇게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정도에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사협의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 비전을 수립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통성을 수립하자 하는 것은 첫째는 한사협 조직의 내적인 역량 강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한사협 조직이 어느 한 개인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각 직원들의 1년 동안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한 직무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이게 인사에 반영되고 뭐 이러한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이번에 20대 오승환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말로 그 고르게 득표를 받아서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기대가 큽니다. 예. 이러한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그 법도 사실은 법률도 재개정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법에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야 되고요. 또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보수 교육의 문제, 예.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의 문제, 실습의 문제, 전문성과 연관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회자되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 공제회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한사협과 분리가 되어서 운영되면서 사실은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을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예. 보수는 낮으나 감정적으로는 대단히 지친 상태죠. 네. 이걸 소진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공제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퇴직 후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복지 측면도 공제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공제회와 한사회가 조금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정말로 그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폭넓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사실은 직선제 시대가 되면서 저는 이제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인데요. 저는 직선제 시대에 제주도 사회복지사들에게 제가 공약을 내걸고 저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한사협의 지침을 내려받거나 명령을 받기보다는 제주도 사회복지사들에게 명령을 받아서 저 공약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사협의 중앙체제의 법, 정관, 제도가 직선제 시대의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정비, 체계 정비, 법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아주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정비를 포함해서 한사협의 그 이렇게 거는 기대와 더불어서 앞으로 오승환 회장님과 저를 포함한 회장단이 할 일들은 많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은 아마
대단히 바쁘겠다. 바쁘게 지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하면은 이제 뭐 일반 모든 국민들이 좀 힐링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그런 지역으로서의 인식이 좀 강하죠. 아무래도 네. 제주 지역 주민들은 아닐 수 있지만 네. 외부에서의 생각은 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 휴식 프로그램이 네. 또 있고 그게 네. 또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네. 회장님은. 네, 그렇게 당사자로서 이 한 명 한 명 사회복지사들이 좀 제주에 와서 이런 좀 힐링도 하고 좀 아까 얘기하셨던 뭐 직능 연수 같은 것도 좀 제주에서 펼쳐주면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제주 사회복지사 협회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실 거고 또 지금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네. 그러한 생각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또 제주도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제주도만이 갖는 강점을 어떤 형태로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드릴까 또는 도움을 드릴까 이런 고민이죠. 그런 관점에서 요즘에 제주도는 그 마이스 산업이 대단히 활발히 진행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MIC 그건 다 어떤 그 약자인데요. 그 회의를 하고요. 그 지역에 가서 그 다음에 인센티브 포상 관광을 여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국내나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벤트, 다시 말해서 어떤 축제나 뭐 여러 가지 전시 같은 걸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복지 마이스 산업을 한번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또는 17개 시도의 사회복지사협회와 중앙회가 1년에 적어도 사회복지사라면 내 개인과 내 가족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주도에서 회의도 하고 여행도 하고 포상도 좀 받고 뭐 이러한 조금 뭐랄까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지금의 시점에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게 제주도이면 저는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지금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정보통신 매체 발달, 특히 SNS의 발달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영역을 넘어서서 교류와 소통과 공감과 어떤 쉼과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을 대단히 아주 활발하게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의 대표적인 그 조직이 이제 사사모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사모. 뭐의 약자인가요? 사비를 털어서 사회 사업을 실천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재미있지만 대단히 이게 이 조직이 미래형 복지 플랫폼 조직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또는 그 지역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전국에 있는 각종 좋은 정보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들, 그리고 교육 측면, 뭐 또 인간관계 측면들이 SNS를 통해서 이 플랫폼 조직이 끊임없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제 SNS 상으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고요. 또 가끔은 오프라인 상으로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교육들도 자기들끼리 전국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대상자들도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교수님도 계시고요. 장애인 당사자도 있고요. 학생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플랫폼 조직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시설도 기관도 뭐 어떠한 공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 플랫폼 조직을 컨텐츠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건 역시 제주도라는 어떤 입지 조건으로 1년에 적어도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한두 번
이러한 그 조직을 통해서 플랫폼 조직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냥 강의를 한다. 제도적으로나 뭐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 맞게 모바일 통해서 다 이렇게 모집이 되고 책을 나눠주고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는 확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사모 회원들과 뭐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회원의 그 사사모의 특징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율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연성이나.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부탁을 하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행정적인 지원, 네. 예산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감귤 따고 돈 벌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도 고민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이번 그 20대 회장이 되면서 17개 시도가 다 결속되고 결집되어서 앞으로는 긴밀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 상임위원회가 지금 막 조직이 되었는데요. 17개 시도 상임위원회와의 교류 협력 사업을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아까 쉼과 힐링과 그 같이. 어떻게 보면 보상이 연동된 형태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 사업을 통해서 그 소진 예방을 위한 그 문화관광부 차원의 그 바우처 제도를 예.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월급도 적은데 그런 때마다 자기 돈을 주면서 하는 것도 약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사회복지사 개인이나 가족이 제주도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복지 바우처 제도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뭐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리적인 것이 뭐 섬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안에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아까 그렇습니다. 얘기하셨던 마이스 그 사업 안에서 네.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사협회가 들어온다면 네, 뭐 아주 쉽게 잘 이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복지사 여러분, 요즘처럼 국가의 대통령이나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교체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지점에는 늘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이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는 과거로부터 걸어왔던 편하고 익숙한 그 길을 계속 갈 것이고 또 누구는 낯설고 불안하지만 내일로 가는 새 길을 택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의 길 중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계가 변화와 혁신을 스스로 주도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열어젖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힘있는 사회복지사, 강한 협회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위상을 높여달라거나 아니면 정치 세력화를 하여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이 직면한 복지 문제를 충족시키고 해결하여 국민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사회복지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동참할 겁니다. 여러분 부디 힘내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